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공무원 기술직렬 수험생들과 이제 학습 상담을 해보면요. 전과목 학습 상담을 하면서 이제 영어 과목 상담을 해보면은 영어를 처음부터 제 목표 점수는 뭐 60점 또는 70점 목표로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목직 수험생들 영어 컷이 높지가 않죠. 그리고 뭐 정기직이나 아니면 기술직렬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세무직렬이라고 할게요. 세무직렬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컷이 낮기 때문에 조금씩 약간 특정 과목을 목표 점수를 낮춰서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세무직은 왜 행정직보다 합격 컷이 낮을까? 그리고 기술직도 왜 다른 직렬보다 합격 컷이 낮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전공 과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공 과목이 전공자라 하더라도 계산 문제가 있는 이제 직렬의 수험생들은요, 오래 걸려요. 전공 과목이 어렵다는 것은 전공 과목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국어, 영어, 한국사를 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진다는 겁니다. 그 촉박한 시간에 부족한 시간 안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 풀기 때문에 합격 컷이 낮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매년 이제 비슷한 시행착오를 하는 게 애시당초 낮은 합격 컷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영어를 예를 들자면 뭐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뭐 장애직렬 수험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장애직렬 이제 수험생들은 영어 합격 컷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꽈락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막 과정을 빼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술직 수험생들도 일단 어쨌든 낮은 합격 컷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합격 컷에 맞춰가지고 영어 과정을 공부하려고 해요. 뭐 극단적으로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요거만 해도 점수 나올까요? 뭐 이런 식이죠. 안 나옵니다. 왜냐면 영어라는 거는 결국 언어인데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공무원 영어 독해는 수능 영어 독해와 비교해 봤을 때는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답의 단서가 다 지문 안에 명확하게 있거든요. 매력적인 오답도 많이 안 주고요. 그런데 공무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5과목을 여러분들이 110분 안에 풀어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영어만 특정 시간 잡고서 푸는 게 아니라 5과목을 정신없이 풀다 보면은 국어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행정법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행정학이 어렵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영어를 제정신이 아닌 빠른 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간독해가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많이 틀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사로서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연습하세요. 처음에 영어 기반을 잡는 어휘, 문법, 구문, 뭐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 시기에 많은 수험생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저는 지금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면 구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남들은 뭐 한다는데, 지금 이거 해도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해는 돼요.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요, 독해를 예를 들게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인 어휘, 문법, 구문이 충분히 잡혀 있으면 독해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문장을 좀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어휘, 문법, 구문이 안 잡혀 있으면 문장을 잘 못 읽어요. 그러면 문장이 좀만 어렵거나 복잡해지거나 길어지면은 막 한 문장이 막 4줄, 5줄 되면은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 연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반을 여러분이 탄탄히 연습을 하면은 독해가 수월해지고 이제 독해 공부 분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하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나가거나 그냥 얇은 교재를 보거나 인강을 보고 편하게 인강 끝났으니까 다음 과정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제대로 만들었냐, 약점은 체크했냐, 약점은 보완했냐,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했냐. 이건 완전 별개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듣고 약점 체크를 안 하고 보완을 안 하신 수험생들이 보통 점수가 잘 안 나고, 실제로 이제 장수생분들이나 NC생분들 중에서 학습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낮은 목표 점수로 공부를 너무 요령껏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는 언어 과목이거든요. 내년 영어 시험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취재자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5과목을 빠른 시간에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순간에는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국어가 어렵게 나와요. 그럼 멘붕이 왔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영어 20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죠. 만약 국어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멘붕이 나갔어요. 근데 영어는 풀어야 돼. 그러면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을 해줘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연습을 해줘가지고 그 상태에서 시험에 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도 답을 찾기 위해서 단서를 찾으면서 여러분 푸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좀만 5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멘탈이 털리면서 영어가 안 익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너무 목표 점수를 낮춰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하세요. 단계별로 하세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선생님, 단계별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공부를 다 못하거나 충분히 연습 못하고 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하는 데까지 하고 가세요. 왜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요령을 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전 시험에서는 점수는 더 잘 나옵니다. 적어도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많이 틀리고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실력 향상은 되거든요. 시험지에서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철저한 실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요령껏 공부하려고 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컷을 낮춰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빼거나 아니면 대충 공부하거나 뭔가를 버린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유행이나 어떤 유행이 가능하면은 누가 영어를 못해요? 누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 못해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해주시되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선택할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와. 시험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불안해요.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뭔가를 막 변형시켜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해주세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러면 알아서 실력은 향상됩니다. 대신에 많이 깨지세요.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더 많이 깨질 거다. 깨져도 괜찮아요. 깨지면서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공시생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